헌법 제8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자, 뭐 이런 거 훈장, 영장 이런 거 다 이제 제가 조문 강의에서 다 설명해 드리죠.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자, 문서로서 부서.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겸직금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내란 또는 외환 제외,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이죠. 자, 헌법 84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 자,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또 공소시효 이런 게 그 형사상 아까 불소추 특권, 공소시효 이게 정지되는지. 자,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볼게요.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게 공소시효예요. 민법에서 이제 소멸시효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구별 개념이 이제 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데 작용 시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소추 전이죠. 우리 앞에서 저 12조에서 제가 이제 조문강에서 막 열변을 토했던 그거 있잖아요. 수사, 그 다음에 공소 제기, 그 다음에 공판 절차, 판결 확정. 이렇게 막 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게 소추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소추라고 하는 거야. 소추를 하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그거는 그때부터는 검사하고 그 형사소송에서 검사하고 피고인이 되죠.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되고 그 법원 그렇게 3주체로 돼서 소송으로 흘러가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돼요. 근데 요 법원으로 넘기는 소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그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건데 확정 판결 전에 형사시효고 형의 시효는 뭐냐면 확정 판결 후에 탈옥을 했다든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있다가 탈옥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 기간보다 훨씬 형의 시효는 길어요. 이게 형법 77조, 8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건 형사 확정 판결 전 요건 판결 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공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되고 여기는 확정돼서 이제 탈옥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그러면 형집행 면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 공소시효는 249조 형사소송법, 형의 시효는 형법 70조에서 80조. 자,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닿을 거예요. 좀 특이한 건 공소시효가 이제 2015년 7월에 자,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 안 하시면은 이런 거 잘 이렇게 그 뉴스를 꼼꼼하게 안 보시면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공소시효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 선생님 정지가 뭐예요? 자, 민법에서도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데 자, 공소시효에는 중단은 없어요. 정지만 있어요. 정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 어느 순간에 딱 정지됐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중단은 딱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딱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거고 정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건 하에서 다시 나머지 기간. 근데
공소시효는 중단은 없고 정지만 있다. 정지란 일정 사유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나머지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공소시효 정지, 대통령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개념 내재적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거죠. 자,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의예요. 자, 다시 84조에 의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건 없지만 개념 내재적으로 이 헌법 규정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내란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그 기간은 딱 빠지고 5년이면 5년 나머지 기간이 진행돼요. 근데 내란 외환의 죄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안 돼요. 내란 외환죄는. 헌법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이항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이 명의를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좌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예전에 이제 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대통령의 총알받이라고 이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국무총리를 갈아버리는 이런 용어로 그러니까 그냥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책임총리.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책임 총리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뭐 이제 국무위원이라든지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 이해찬 이해찬 총리를 실제로 책임정 총리처럼 운영하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치에 관해서는 이제 이해찬 당시 총리에게 거의 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제 통일이라든지 외교 이쪽에 좀 자기는 집중하겠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책임 총리에 관한 논의인데 지금도 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헌법 규정상으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보좌 기관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 여부.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근데 이제 이 청구인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정부조직법 이거 이제 국법인데 아무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 수사에 안기부를 두도록 하고 지금 국정원이죠 하고 있는 근데 이 안기부가 국무총리 통할권에서 벗어나요. 왜냐? 행정에 관한 행정각부를 통할하지 정부조직법에 안기부를 통할하지 않아요. 지금도 국정원장을 국무총리가 통할하지는 않아. 이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한 86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요. 위원회 행정기구 조직한 규정으로서 헌법 86조 2항 뒤에서 이제 94조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야.
단순한 보좌기관. 그래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인 권한 X. 국무총리 지휘에 비슷해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뭐 지휘, 뭐 감독, 뭐 이런 걸 받지 않는 안기부를 따로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는 458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458페이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요게 이제 행정각부, 정부조직법 26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국정원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아요. 그럼 국정원장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보세요? 개무시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아까 보셨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책임 총리 논의가 이런 이렇게 제청권 이런 거를 실질화하자 이런 논의예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보좌기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고.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 보통 행정각부의 다 장인데 왜 따로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냐면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부,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게 이제 벌어지면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어디 부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 국무회의에 모였을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행정각부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를 하죠. 근데 행정각부의 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 교육부면 교육에 관련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회장을 뽑는 거죠. 뒤에 이제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요때 이제 전체에 관한, 나라 전체에 관한. 그다음에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자, 이런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국무총리가 어떤 이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자, 문제들. 헌법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까 국무위원들이죠.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포함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총 17인 이상 32인 이하죠. 총 대통령, 국무총리가 포함되면은. 3항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자,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무회의에서 막 자기들이 얘기했어. 그럼 그게 국민한테 바로 영향을 미쳐요? 국무회의 전체, 나라 전체에 관한 의사결정 막 이런 걸 서로 막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행정각부 국무위원이 자기가 이제 행정각부의 장으로 가서 행정청의 어떤 수반으로서, 그러니까 행정청의 그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때 하는 거지. 국무회의 의결은 그 내부적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헌법 89조. 헌법 89조는 헌법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여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사항을 막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표시를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막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외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최근에 기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헌정당 해소의 제소 이런 거는 최근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한 경우가 있어요. 통진당 해산. 거기에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걷어요. 자, 한번 볼게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다음의 사항. 1호.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국무회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2호. 선정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호.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호.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호.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호.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호.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8호. 영전 수여. 9호. 사면, 감형과 복권. 10호.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호.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호.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호.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호. 정당 해산의 제소. 15호.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청원의 심사. 16호. 많이 출제되죠?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호.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자, 요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이 바쁜데 이걸 제가 왜 읽어드렸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어보기 좋으니까. 자,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헌법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사망. 국가 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1조.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필수죠. 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항.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요적 기관의 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 필수적 기관이지만 뭐예요? 자문기구죠. 자문이 뭐야?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하면 그렇군요. 이게 다야. 자, 국가안전보장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앞서 그냥 의견을 구하는 거, 의견. 그래서 국권적 행사, 특히 문제된 국군의 해외 파견이라는 국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죠. 국가안전보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내부의 의사결정,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고, 의견 제시에 불과. 대외적 효력이 없어.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를 둘 수 있다. 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임의죠. 2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4조. 자, 요건 또 중요한 점이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령으로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이쪽이 더 크죠. 국무위원 중에서 뽑으니까. 그래서 행정각부회장이 아닌 그런 장관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이만큼이면 나머지는 다 행정각부회장인데 여기에 종래 뭐 특임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재호 씨 예전에 그 아니면 정무장관, 여기 뭐 4대강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진척시켜라. 어떤 특정한 어떤 행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이렇게 좀. 그다음에 정무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과 이렇게 보통 지금은 그 비서관들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그 야당과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장관 중에서 이런 장관을 행정각부회장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무위원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정각부회장이 아닌 장관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다고 그 얘기고. 자, 행정각부의 의미. 헌법 86조 2항에서 국무총리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아까 봤었죠. 94조에서 이렇게 이제 그 행정각부의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각부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에 관한 헌법엔 규정이 없어. 그럼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 법률을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미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법률로 위임한 이상 헌법 86조 2항의 행정각부가 어떤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는 그 위임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석 판단.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정각부의 장에 관하여는 아까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헌법 94조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95조에 보면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행정각부회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개념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헌법에 행정각부회장의 개념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률상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무위원이 아니라던가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법상의 간접적 개념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헌법 86조 2항 및 90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례 29조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각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돼야 되고 부령 발포권이 있어야 된다는 간접적 개념 규정에 의해서 봤더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지금은 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조직법 26조인데 442페이지 442페이지 정부조직법 26조 행정각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통할의 다음에 행정각부를 둔다. 요게 헌법 86조 2항에서 말하는 행정각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돼요? 아까 나왔던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 정부조직법 14조 행정각부를 국무총리 통할에 두도록 86조 2항에 위반되는지. 자,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86조 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왜냐하면 부령 발포권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26조인데 26조가 국가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헌법 86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왜냐면 안기부장은 불용 발표권이 없잖아. 근데 안기부장이 국무위원 소속으로 국무회의의 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여기에 나오는 요 사람들 뭐예요? 정부조직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각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고 국무위원들이고 불용 발표권이 있어. 근데 국정원장은 불용 발표권이 없어. 자, 그런 의미예요.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부령 발표권. 자, 이게 행정각부의 장의 간접적 개념 규정. 간접적으로.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부령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기부장은 그런 부령 발표권이 없죠. 근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아까 정부조직법 봤죠? 26조. 그래서 이 표가 계속 나오죠. 자, 26조에 규정된 그 기관들이에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이제 국정원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이제 문제가 종래 굉장히 많죠. 그 최시중 뭐 그래서 이명박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자, 감사원은 이제 직무상 이렇게 독립되니까 이제 좀 상관이 없는데 요 국정원이랑 방통위 여기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일으킨 소지들이 있는 거죠.